자, G4의 역사도 박스터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차종을 비교를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 다 4세대예요. G4는 핸디가 뭐냐? 1세대가 G3라는 G4가 아니라고 빡빡 웃기는데 어쨌든 G4의 계열이에요. 1세대가 G3로 시작한 거고, 박스터는 지금 4세대가 약간 좀 981의 어떤 페이스 리프트지만 어쨌든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연도수로 봤을 때는 얘가 1세대가 10년 가까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3년을 빼다가 981에다 3년을 더해주면 얘를 4세대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4기통 엔진, 6기통이 아닌 4기통이죠. 포르쉐하고 스바루만 전 세계에서 수평대양 엔진을 쓰고 있는데, 이 수평대양 엔진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옆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80도 크랭크축을 쓴단 말이에요. 6기통이 됐던 8기통이 됐던 180도 크랭크축의 뱅크각을 쓰는데, 180도 크랭크축은 뭐냐면 양쪽의 피스톤이 주고받고 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잽을 날리고 받듯이, 그래서 박스 엔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유의 엔진 진동이 있어요. 쿵쾅쿵쾅. 예전에 내가 페라리 베를리네타 F355를 탈 때 엔진이 쿵쾅쿵쾅 거린다고 하는데, 그 엔진의 특징이 180도 클랭크축, 뱅크각을 쓰는 클랭크축을 쓰기 때문에 특유의 이 엔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은 고유의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996이나 997이나 991 초창기 때 나온 차들은 차를 타면 장거리를 갈 때 좀 어지러워요. 잔진동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엔진 마운트는 하체우리기에서도 잠깐 봤고 자료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실까요? 4개의 액체봉합 마운트가 들어가서, 예전에 포르쉐들은 원래 3개의 마운트를 썼었는데 지금은 4개의 마운트를 쓰고 액체봉합식으로 해서 거기다 전자식 신호를 줘서 딱딱하게, 고속으로 달릴 때는 딱딱하게 엔진을 꽉 잡아주고요. 흔들리지 않게. 저속으로 달릴 때는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속으로 달릴 때나 고속으로 달릴 때나 미묘한 그 박스 엔진 특유의 엔진 진동을 운전자가 느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할리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처럼 그거야말로 진정한 포르쉐의 DNA다 그러는데, 사실 좀 민감한 사람들은 몸의 피로도가 누적이 됐는데, 요즘의 포르쉐들은 항속을 하거나 엔진의 RPM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는 액체 마운트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서 엔진 진동이 안 들어오고요. 세게 달릴 때, 이럴 때는 정확하게 엔진을 잡아서 정확하게 엔진이 차체에 딱 붙어서 강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차체에 잘 붙어있는 이 엔진이 4기통 터보인데, 포르쉐는 행정이 짧은 걸 써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이게. 그래서 악셀을 밟았을 때 엔진이 순간적으로 막 뜬 다음에 7000rpm에서 8000rpm 근처까지, 7500rpm까지 금방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클랭크축을 쓰기 때문에 고회전에 올라갔을 때 엔진의 어떤 경쾌함은 일반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엔진이 잘 움직이죠. BMW의 6기통이 부드러움이라면 포르쉐가 쓰고 있는 이 클랭크 축의 4기통이 됐던 6기통이 됐던 이 엔진들은 정확한 폭파 행정을 이루어내면서 아주 깔끔한 엔진의 회전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정확한 폭파 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통 차들이,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차들이 RPM을 높였을 때 엔진이 약간 좀 부하가 걸린다, 부담을 주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는 반면에, 포르쉐나 페라리나 이런 고회전용 엔진들은 고 RPM에 갔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VGT, Variable Geometry 터보차저는 터빈의 움직임이 일반 다른 차들하고 좀 달라요. 이 골뱅이, 터보의 전체 케이스 외변에, 그러니까 터보의 임펠러가 도는 외변에 바람개비들을 달아서 악셀레이터를 살살 밟았을 때 배기가스의 압력이 약할 때는
바람개비들이,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영상? 바람개비가 싹 움직여서 바람이 세게 들어가게끔 유속의 그 양을 조절을 하는 거죠. 대신에 걔는 바람이 얇게 들어가니까 속도는 많이 나더라도 토크는 약하니까 힘차게는 못 돌려도 터빈을 그래도 빨리는 돌리죠. 그래서 낮은 RPM에서도 이 어떤 터보의 터보 렉을 느끼지 못하게 터보를 일단 빨리 돌려줘요. 그리고 웨이스트 게이트가 흡기 쪽에서 연결이 돼 있지만 흡기가 좋은 베어링이나 소재 가벼운 걸 써가지고 이 바람을 세게 넣어주고 토크는 없어도 흡기가 충분히, 흡기 임펠러가 충분히 돌 수 있게끔 굉장히 고급 소재를 쓴단 말이에요. 가벼운 걸로. 그래서 낮은 RPM에서도 굉장히 터보레그 4기통 2500cc 이런 핸디를 느낄 수 없게끔 낮은 RPM에서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어떤 NA에 의존 없이 굉장히 터보를 이거는 예전에 996 때부터 997 때부터 포르쉐의 최상위 모델인 포르쉐 터보 S가 썼던 기술이에요.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터보가 말을 되게 잘 듣는데, 얘네가 보통 포르쉐들이 NA 엔진을 쓸 때 압축비를 높게 쓰는데 압축비를 현재 높게 쓰지 않아요. 한 9.6? 9.5 대 1의 피스톤 압축비를 쓰는데, 압축비를 낮게 쓰는 이유는 뭐냐? 낮은 RPM에서도 계속해서 터보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RPM에 갔을 때 저는 약간 의외였는데 터보의 부스트의 압력을 1바 이상을 잘 안 써요. 얘네가 보통 1바, 1.1바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1.3바 이상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달려보면은 얘가 순간 부스트 올리는 게 있거든요. 딱 누르고 나서 딱 써도 부스트가 1.1바 이상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왜 부스트를 높게 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저는 한 1.3바 이상 쓸 줄 알았는데 1.3바를 안 쓰고 1.1바를 맥심으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스트를 제한을 한다는 건 부스트의 의존도를 높게 가져가지 않게, 그러니까 NA-빌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세팅도 같이 쓰고, 압축비를 높게 쓰지 않는 이유는 또 낮은 RPM에서도 충분히 터보를 같이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았나 했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마리오캔, 그 다음에 밸브 리프팅 이런 기술을 넣어가지고 터보의 의존도를 높게 쓰지도 않으면서 NA의 의존도도 배제하지, 그러니까 NA의 의존도에 뭐 일부 터보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거 포르쉐들이 최상위 모델로 판매를 했던 터보 엔진이 갖고 있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4기통 터보 엔진은 완벽한 터보 엔진이에요. 보통 우리가 타는 가솔린의 터보 엔진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구간에서 단점이 존재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터보 엔진은 포르쉐가 앞으로 차세대의 모든 차에 하이브리드와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이미 이게 첫바다의 작품이 아니라 과거의 포르쉐의 최상위 버전인 터보에 들어갔던 모든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달림에 있어서 마력이 365마력이 브레이크 성능 끝내주면서 얘는 4기통이라고 하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엔진이 내는 성능이 마력과 토크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게 마력형 엔진이냐 토크가 넘냐, 어느 RPM에서는 토크가 잘 살아나고 어디서는 터보 때문에 뭐가 죽느냐 조루가 되느냐 이런 거 없이 그냥 시종일관 1300-400rpm부터 6000rpm까지 그냥 사정없이 터보에 이 움직임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RPM이 움직일 때 한 가지 단점은, 제가 페라리를 좋아하고 페라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페라리만큼 엔진이 빠릿빠릿하게 RPM이 움직이지 않는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일반 차들의 어떤 차들보다 엔진의 RPM이 움직임이 끝장납니다. 끝장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미션, 이제 변속을 딱 하면 끝장나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ZF 미션은 지금 뭐 변속이 이거 뭐 끝장나요. 변속이 포르쉐는 ZF로부터 코너에서의 가감 속에서의 변속도
거의 뭐 환상적인데, 포르쉐는 이 여기에 들어가는 PDK, 포르쉐 더블 커플러의 미션을 트윈 클러치를 받을 때 게트락에서 사서 써도 되는데, 일부러 게트락에서 사서 쓰지 않고 자기네와 파트너십이 돈독한 ZF가 이 미션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다가 ZF에서 만드는 이 트윈 클러치를 넣는데, 전 세계 제조회사들 중에 ZF의 트윈 클러치를 쓰는 회사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대부분은 트윈 클러치를 게트락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게트락에서 받아요. 근데 포르쉐는 ZF로부터 받는데, ZF에서 받는 이 트윈 클러치는 포르쉐 차량의 움직임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와, 시종일관 미션을 변속을 할 때 이 부드러움, 빠름을 떠나서 이 부드러움이 끝장나는데, 나는 이 ZF가 포르쉐에다가 이 트윈 클러치를 공급을 할 때 고의적으로 싱글 매스 같은 느낌, 뭔가 변속이 될 때 이 플라이휠에서 변속의 느낌을 슬립으로 부드럽게 해주지 않게끔 하는 고유의 세팅을 넣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슈퍼카들은 또는 BMW M에서 미션의 그 변속 느낌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빠르게 하거나. 근데 포르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는 좀 부드럽게 이걸 슬립을 허용하는데, 조금만 빨리 다니고 변속을 내가 막 하면 냅다 그냥 이 변속기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움직여요. 단점은 트윈 클러치나 싱글 이 전자식 클러치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1, 2단에서의 덜크덕 이 변속되는 느낌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얘가 지금 미션이 짧게 위치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포르쉐에 들어간 이 PDK들의 다 특징이에요. 1, 2단에서 주차를 할 때나 천천히 갈 때 2단, 1단에서 이렇게 또는 P로 왔다 갔다 할 때 덜크덕 이게 레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건지 ZF가 이거를 못 잡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BMW G4의 엔진과 미션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박스터의 엔진과 미션이 대단하다고 해서 포르쉐의 기술은 어차피 넘사벽인 건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우리 BMW의 딜러분들이나 G4를 타고 있는 오너분들, 또는 BMW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매니아분들 쫄 거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포르쉐는 포르쉐고 BMW는 일반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반 브랜드잖아요. 그런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스포츠성을 많이 갖고 있는 BMW인데, BMW G4가 포르쉐가 박스터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만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들에 비해서 초라하게 깨질 거냐? 그렇진 않죠. 일단은 가격적인 핸디가 있잖아요. 그 차랑 옵션을 비슷하게 때렸을 때 이 차가 최소 2,500만 원 이상은 싸단 말이에요. 많게는 3,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소나타 한 대 값이에요. 소나타 한 대 값이 걸려 있는데 절대 비교를 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포르쉐 오너들은 비아냥되겠죠. 야, 니네 6기통에 3000cc잖아. 마력도 387마력이잖아. 토크도 50이 넘잖아. 근데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놀리겠지만, 만만의 콩떡이죠. 자, 여기에 들어간 6기통 가솔린 엔진. BMW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은 일단 말에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죠. 일단 우리는 여기서 6기통 엔진이 직렬일 때, V6일 때, 그리고 박스터의 수평대형 엔진이었을 때 엔진이 내는 고유 주파수 파동을 한번 봐볼까요? 현진아, 영상 하나. 자, 이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엔진이 내는 주파수 파동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엔진의 움직임을 보여준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뭘 설명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주파수랑은 좀 다르거든요. 엔진의 움직임만 한번 제가 겉멋을 한번 부려본 거예요. 너무나 저 얼굴만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색다른 화면을 보여주려고 엔진은 그렇게 움직인다.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직렬 6기통 엔진은 그동안 제가 BMW 엔진을 많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칭찬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3시리즈나
오스리즈 일반적인 차에 들어간 거랑 다르게 얘는 이제 로드스터고 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션 오일조차도 열교환기를 안 쓰고 앞으로 빼가지고 식히잖아요. 뭐 미션이 얼마나 부하를 받아서 그렇게 크게 시키려고 앞으로 오일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달리려고 만들어 놓은 차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G열 6기통 3000cc 엔진은 387마력에 토크가 50이 살짝 넘어요. 그러면 박스터보다 마력은 20 몇 마력 높은데 GTS보다 토크는 7 이상이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뭐냐? 아무래도 박스터는 숏스트로크이고 얘는 약간 롱스트로크를 쓰면서 토크가 풍부하게 나오는데, 토크가 풍부하게 나오는데 일조를 하는 건 물론 터보도 있겠지만 얘는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흡기에 필요한 연소에 필요한 이 흡입되는 그 공기를 차갑게 냉각해서 보내잖아요. 하체오리기에서 제가 설명했던 에어컨 냉매를 이용한 열 교환기를 통해서 굉장히 차갑게 흡기 인테이크, 실린더 바로 앞쪽에 흡기 인테이크 관들을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서 터보로 부스팅된 공기가 샥 왔는데 마지막에 실린더로 들어갈 때는 차갑게 해서 응축시켜버리는, 그러면 터보와 NA 엔진의 장점을 둘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많은 공기도 때려 넣지만 터보에 의해서 강제 와류로 들어갔을 때는 산소의 밀도량이 떨어지는데 차갑게 만들어서 마지막 실린더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차갑게 만들어서 응축을 시킨 다음에 밀도량을 높이고 터보로 강제 와류로 들어가는 거를 살짝 NA빌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스포츠에 놓고 탔을 때 배기가 뒤쪽에서 빠당땅땅 이렇게 빠당땅땅 배기음이 약간 박스터랑은 다르죠. 박스터는 기계음이 강하게 나가면서 배기음이 살짝 좋았는데 얘는 오리지널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면서, 이건 뭐냐, 완벽하게 터보 엔진이었을 때는 이렇게 소리가 나기가 어려운데 터보의 과급을 받으면서도 막판에 NA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박스터의 엔진도 GTS의 엔진도 과거 터보 차량들, 포르쉐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터보의 기술들이 아낌없이 들어갔듯이 얘도 BMW의 M에 들어갔던 기술들이 아낌없이 빠다당 소리 나잖아요. 지금 아낌없이 들어가가지고 완벽하게 터보 차임에도 불구하고 NA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에요. NA로만 갔을 때 부족함을 터보로 밀어주고 터보 엔진 차에서 나오는 부족함을 NA빌을 살려갖고 같이 해주는 거죠. 거기에 BMW의 전유물이 뭐가 들어갔어요? W 마노스 시스템하고 밸브 리프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달릴 때 따당 이렇게 소리 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팝콘을 싹 튀기면서 좋죠. 그리고 6기통 엔진에 여유가 있어요. 뭔가 공차 중량은 뭐 재원상에는 박스터 GTS보다 100kg 정도 무겁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50kg 가까이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운 거죠. 이 급의 로드스터에서 150kg면 성인 남자 2명이 더 타냐 안 타냐기 때문에 공차 중량에서 굉장히 불리한데, 그래서 얘가 마력과 토크가 높아도 박스터 GTS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없는 게 공차 중량이 150kg 가까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G열 6기통이라는 500cc가 넘어가는 배기량의 깡패를 가지고 얘는 무거워진 중량을 6기통의 엔진을 가지고 여유있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박스터만큼 스프린트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 어떤 다른 일반적인 제조사들의 로드스터나 쿠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차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고요. 미션에 오토 미션이 들어가 있죠. ZF에 빛나는 오토 컨버터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크 컨버터의 락업의 체결을 굉장히 다른 차들보다 빨리 해놔서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트윈 클러치의 느낌이 나게 굉장히 팅용 튕기면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굉장히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터크 컨버터의 세팅을 락업 클러치의 우선권을 굉장히 세게 해놨어요. 이 세팅 값을. 그래서 달리면 시종일관 토크 컨버터의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트윈 클러치처럼 끈적하게 느낌을 줘요. 그래서 다른 5 시리즈나 X3나 X5랑 다르게 미션에 열이 굉장히 많이 받을 거를 예상을 했나봐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거기 옆에다 열교환기를 달아서 미션을 쿨링을 시켰는데 얘는 오일을 빼서 전치식으로 앞으로 빼는 거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미션이 이렇게 영민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션 쿨링을 저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은 낮은 RPM 그리고 높은 근데 계기판이 누누이 말하지만 이 BMW가 현재 쓰고 있는 이 LCD 계기판은 너무나 보기가 불편해요. 물론 지금 HUD 시스템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계기판에서는 방금 제가 어리버리를 깠어요. 왜? 속도계도 그렇고 RPM 게이지도 그렇고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3 시리즈를 할 때, 5 시리즈를 할 때, X3 할 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 계기판, 달리는 차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판독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RPM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현재 보니까 4000 RPM 쪽에 있는데 엔진이 차갑게 응축시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있게 RPM이 올라가는데 근데 일반적인 중량이 조금 있었던 세단이나 뭐 5 시리즈 또는 X5 이런 데서는 이 엔진이 중량급의 엔진에서는 굉장히 어울렸는데 이렇게 에어컨 냉매를 이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M처럼 고마력은 아니잖아요. 400마력 막 중반 이상이 아니고 380마력에 묶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차의 성격과는 이 엔진이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토크 중심형도 아니고 마력형도 아니고 달렸을 때 뭔가 느낌적인 느낌에서 고동에서도 상당히 이거 내가 그동안 탔던 BMW가 아닌데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지금 직발에서의 움직임이 그동안 내가 탔던 BMW의 스끝 이게 아니라 좀 이상한 느낌을 보여줘요. BMW가 도요타랑 손잡고 드디어 망해버렸구나. 이게 일본 애들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도요타랑 손잡고 플랫폼 같이 했더니 이게 망했어요. 느낌이 아주 안 좋아요. 이거 오히려 5 시리즈나 3 시리즈만도 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경쾌하게 막 움직이는데 이 안정감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요. 근데 미션은 제가 지금 갑자기 너무나 오버하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미션은 오토 컨버터의 8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하네요. 거의 트윈 클러치에 맞먹는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잘 세팅된 트윈 클러치보다도 거칠게 반응하려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나 오토 컨버터라고 절대 무시하지 마. 오히려 막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미션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요. 더블 클러치에 버금가는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션 하나만큼은 끝장나네요. 엔진은 뭔가 이 차랑 궁합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미션은 끝장나요. 그리고 지금 박스터보다 덜 빨리 달렸고 박스터보다도 주행거리가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약간 이상 야릇한 피곤함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뒷바퀴 서스펜션이 전부 다 스틸을 썼기 때문에 디퍼런셜 케이서도 지금 다 스틸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 잔진동의 펄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뒷바퀴 쪽에서의 구동의 느낌이요. 얘는 엔진이 앞에 있는데 뒷바퀴 쪽에서의 뭔가 그 피로 누적을 위한 뭔가 들어오는 것들이 엉덩이를 타고 등 뒤로 쫙 퍼지는 게 펜자를 하나 먹어야 돼. 두통에 올 정도인데요. 이게 예전에 지포들은 한 로드스터기 때문에 뒷바퀴 축 위에 앉아 있어서 뒷바퀴에 어떤 그런 느낌이 그대로 들어오는 걸 그냥 감안하고 탔는데 얘는 그거랑은 달라요.
내가 지금 뒷바퀴의 모든 걸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세단인데 스틸 소재가 너무 많아서 소재 공학에서의 부재로 오는 스틸들이 전달하는 그 느낌들이 굉장히 지금 뒤를 타고 많이 들어와요. 예전 G3 G4는 원래 운동 성능이 내가 뒷바퀴 위에 앉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서 그냥 까고 갔는데, 얘는 그런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틸의 소재가 광범위하게 뒷바퀴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들로 인한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자, 그러면 일단은 박스토로 넘어가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종결지으면 안 되니까 박스토로 넘어가서 박스터에서 와인딩이나 전체적인 서스펜션을 보고 다시 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